똑똑하게 공부하자. 꼼꼼한 딥러닝. 안녕하세요. 조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업의 첫 번째 단원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인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하나인 일변수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하나인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그 함수 중에 가장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다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아본 다항함수만 이용해서 선형회귀를 손으로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머신러닝이 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과정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항함수, 다음 접할 수 있는 함수인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지금 스칼라 함수, 일변수 스칼라 함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칼라가 뭔지, 벡터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이제 양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수학적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물리량, 그러니까 크기죠, 크기. 양 또는 크기인데 온도나 속력, 부피, 넓이 이런 것은 10도, 100km, 부피 20cc, 넓이 20제곱미터 이렇게 숫자 하나로 딱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쉽게 그냥 숫자 하나만 딱 있으면 그것이 스칼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벡터는 뭐냐 하면 스칼라가 숫자가 하나가 있는 거였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생각을 해보면 벡터는 숫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의미를 좀 알아보면 벡터는 크기, 양과 방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속도나 힘 같은 거 있죠. 힘은 힘의 크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정한 힘으로 벽을 민다고 했을 때 바로 수직으로 미는 거하고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미는 게 그 벽에 작용하는 힘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함께 정의가 되어야 하는 게 그런 경우인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측정 도구 같은 게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복잡한 거 다 차치하고 스칼라는 숫자 하나, 벡터는 숫자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칼라 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일까요? 우리가 함수의 종류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함수의 종류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다항함수나 분수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이번 시간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개수에 따라서 함수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일변수 스칼라 함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으로 숫자 여러 개가 들어가는 다변수, 그런데 출력은 숫자 하나만 튀어나오는 스칼라 함수, 그래서 다변수 스칼라 함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입력은 숫자 하나가 들어가는데 출력은 숫자 여러 개가 튀어나오는 일변수 벡터 함수가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입력도 숫자 여러 개, 출력도 숫자 여러 개인 다변수 벡터 함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중요하게 다루는 함수는 요 다변수 스칼라 함수하고 다변수 벡터 함수 두 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인 일변수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보통 이렇게 함수 표시를 로테이션을 쓰죠. 그러면 이 함수 표시가 딱 나오면 여기 변수가 x 하나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튀어나오는 출력이 y로서 또 숫자가 하나가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R이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집합기호죠. 그래서 실수 하나를 실수 하나로 보낸다, 매핑시킨다 이러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수 f가 있는데
x 더하기 2다. 그러면 x에 3이 들어가면 출력으로는 5가 나오겠죠. 그래서 3을 5로 함수 f가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 표시만 보고도 입력이 몇 개인지 출력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입력이 하나, 실수 하나, 출력이 실수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변수 스칼라 함수를 각각의 함수의 형태로 다시 분류를 해보면 다항함수, 분수함수, 치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다항함수하고 치수함수, 로그함수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입력이 숫자 하나고 출력도 숫자 하나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x제곱이나 2의 x 거듭제곱 또는 로그의 3x 이런 것들이 다 일변수 스칼라 함수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이제 가장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함수가 이제 다항 함수인데요. 먼저 다항을 알아보기 전에 단항은 이제 문자 하나 또는 숫자 하나 또는 문자하고 숫자가 이렇게 곱해진 이런 것들을 이제 단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항들이 여러 개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다항이고 그 다항으로 이루어진 식이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몇 차, 몇 차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차수, 그러니까 x의 거듭제곱이 가장 큰 것이 이 전체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문자 앞에서 곱해지는 이 숫자를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는 변수, 그 다음에 요 숫자는 상수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으로 이런 다항식으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다항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2차 식으로 구성된 2차 다항함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개수하고 변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하고 매개변수라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뭐냐? 함수의 출력값을 결정하는 변수고요. 매개변수는 뭐냐 하면 함수의 모양을 정확하게 딱 결정해주는 변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함수를 파이썬 코드로 만든다. 그러면 대부분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 f에 들어가는 첫 번째 x가 이제 이 함수의 리턴 값을 결정하게 되는 독립변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 항에 지금 이게 2차 식인데요. 각 항 앞에 개수로 곱해질 a, b, c를 외부에서 이렇게 변수로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디폴트로 이제 1, 2, 0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 b, c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2차 다항 함수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 b, c가 어떻게 주어져도 2차 식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2차 식 그 안에서 어떤 2차 식이 되는지를 a, b, c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딱 결정을 하고 나면 x가 변하면서 함수값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직접 코딩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함수 하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a는 1, b는 2, c는 0 이렇게 임의로 디폴트 값을 정의를 하고요. 다음 a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x를 -5에서 5까지 100개 정도 뽑아서 그 전체 100개에 대해서 함수값을 다 계산해서 가로 세로 좌표축에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한 포물선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개변수를 좀 다르게 주면 x에서 이제 2, -4, 1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4개의 변수를 봤는데 뒤에 3개는 수학적인 이름으로는 매개변수라고 그랬죠. 사실
코드상에서는 이 4개의 변수가 그냥 함수로 들어가는 그냥 변수입니다. 변수. 코딩상에서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2-4, 1 이렇게 딱 지정하는 순간 얘는 딱 고정이 돼서 또 다른 2차 함수를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모양이 달라진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독립 변수가 있고 그 함수의 모양을 정확하게 딱 결정하는 최소한 결정해야 줘야 되는 매개 변수들이 몇 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항 함수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다항 함수만 알고 있어도 지난 시간에 인트로 시간에 우리가 점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직선 하나를 찾아보자 라는 문제를 선형회기라고 했었는데요. 그 선형회기 문제를 다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이렇게 6개가 있을 때 이 점에 잘 어울리는 직선 하나를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을 W1x 더하기 W0 이렇게 1차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어울리는 직선을 찾는다는 것은 이 매개 변수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W1과 W0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 매개 변수를 잘 움직여서 이 1차 다항식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데 이렇게 잘 위치시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 변수를 조정하는 게 아니죠. 매개 변수를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을 찾아 놓으면 그때부터는 독립 변수가 이 직선에 입력되면서 어떤 값들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W1과 W0를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마치 다이얼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직선의 모양을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만약에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는 이 현재 그려져 있는 이 직선이 얼마나 좋은지 또는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컴퓨터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어떤 숫자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의 h가 뭐냐면 h가 바로 이 직선이 되고요. 이 직선을 우리가 w1x 더하기 w0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h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값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 x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 n은 이 점 데이터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1부터 6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xn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개의 x를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y 값도 6개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y가 있죠. 그 다음에 직선 h에 의해서 현재 매개 변수 w에 의해 계산되는 y값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전체 값이고요. 그것을 빼면 요만큼의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 식의 요 괄호 안에 부분이 오차에 해당을 합니다. 오차. 그래서 오차는 이제 이 그리는 직선이 점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가 되고 아래에 있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 음수가 이제 오차를 다 더할 텐데 오차에 부호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0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전체를 제곱을 해서 부호를 날려버리고요. 그것들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이 L이라는 값은 W1, W0가 결정이 되면 이 직선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직선을 그렸다면 L은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직선을 그렸다면 L은 커지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 L의 값을 보고 이 직선의 위치를 움직여서 좋은 직선, 나쁜 직선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손으로 한번 선형외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수업이 조금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